클래식 음악 산책, 오늘은 멘델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은 시기적으로는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고 또 낭만주의 작곡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지만 그의 음악은 묘하게 어떤 고전주의에도 한 발을 걸친 독특한 음악입니다. 멘델스존의 생애를 보면 멘델스존은 모차르트 못지않은 신동음악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차르트와 좀 다른 점이라면 대대손손 명문가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건 자체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이상적이었던 데다가 재능도 또 타고났고 그리고 또 재능을 자만하지 않고 굉장히 선량한 성품까지 가진 이렇게 다 가진 금수저가 있을까라는 느낌의 작곡가입니다. 또 집안의 도움으로 놀랍게도 12살에 독일 최고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만나게 돼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괴테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멘델스존의 모습을 그린 일종의 상상화인데요. 괴테는 당시에 원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신동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델스존의 재능은 자신이 만나본 모든 신동들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괴테는 이제 멘델스존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나 하면 그런 너의 뛰어난 재능과 영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라. 특히 이탈리아 여행을 가라라고 권했다고 하죠. 소위 말하는 그랜드 투어를 권한 겁니다. 멘델스존은 순조롭게 커서 16살 때 이미 오페라, 팔중주, 또 여러 가지 관현악곡 등등을 작곡하게 됩니다. 16살 때 작곡한 팔중주의 악보를 보고 계신데 이 당시에 16살에 작곡한 팔중주가 지금도 자주 연주되는 실내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이때 완성된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보였고 또 멘델스존은 영국 문학, 셰익스피어와 월터 스콧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희곡인 한여름밤의 꿈을 위한 서곡을 17살에 작곡을 하는데 이때 이미 능란한 어떤 오케스트라 기법을 이 소년이 다 이렇게 마스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음악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 20살이 되자마자 여행을 시작했는데 최초의 여행지는 영국으로 잡았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월터 스콧의 이 활동했던 그 땅을 실제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 여행도 단순히 런던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런던에서 시작해서 멀리 스코틀랜드까지 쭉 올라가면서 거의 영국 전역을 보게 되는데 멘델스존은 그림에도 상당히 소질이 있어서 수채화로 이런 스위스의 호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여러모로 여행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여행에서 멘델스존은 유명한 관현악 서곡 핑가레 동굴 그리고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의 영감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이 두 곡이 멘델스존의 대표작 중에 여러 곡으로 이렇게 늘 손꼽히니까 결국 여행이 멘델스존의 음악 세계에서 큰 영감을 주었던 셈이 되죠. 멘델스존의 관현악 서곡 핑가레 동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핑가레 동굴이라는 음악은 최초의 표제음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핑가레 동굴은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인 헤브리디스 제도에 있는 스투파라는 섬 무인도에 있는 해식 동굴의 이름입니다. 멘델스존은 배를 타고 이 핑가레 동굴이 있는 스투파 섬까지 갔고 그 섬과 이 동굴이 가지고 있는 기이한 아름다움 그리고 또 약간은 서글픈 그런 바다와 뱃사람들의 정서를
담아서 10분 정도 되는 관현악서곡 핑가레 동부를 작곡을 했습니다. 훗날 바그너가 표현하기를 음표로 그린 수채화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쓸쓸하고도 황량한 풍경, 바다와 무인도의 풍경을 세밀하게 그려낸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표제 음악다운 최초의 표제 음악이 이 핑가레 동굴이 아닐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멘델스존은 이 영국 여행을 맨 처음 자신의 해외여행으로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영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더구나 또 멘델스존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붙인 서곡을 이미 10대에 작곡했고 나중에 그 곡에 다른 곡들을 많이 붙여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이 영국 무대에서 공연될 때 그 연극의 부수 음악이 될 수 있는 여러 곡의 음악을 작곡해서 관현악 모음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여름밤의 꿈 극 부수 음악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요정의 여왕과 왕 커플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들리는 음악이 우리가 흔히 축혼 행진곡이라고 알고 있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등장하는 음악 웨딩 마치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 음악들을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거의 결혼식장에서 피아노로 연주되는 음악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곡은 관현악 곡입니다. 자, 관현악 곡으로 정식으로 연주되는 오리지널 웨딩 마치는 어떤 곡인지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멘델스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실 장르노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5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결혼식장의 기념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로 상당히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국 말고도 멘델스존은 괴테의 충고대로 이탈리아도 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프랑스, 스위스 등도 가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쇼팽, 베를리오즈, 리스트 같이 그 당시에 파리를 본거지 삼아서 활동하던 여러 낭만주의 작곡가들도 만나게 되고 또 자신과 어떤 음악 성향이 많이 다르지만 이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넉넉한 성품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멘델스존은 물론 선대 작곡가들 중에서 베토벤을 가장 좋아했고 그래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자기의 작곡의 영감을 찾았겠죠. 멘델스존은 지휘자로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해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었고 또 연주회의 구성을 보통 오케스트라 연주는 짧은 서곡을 한 곡하고 협주곡을 하고 중간에 휴식 시간, 인터미션을 가진 후에 긴 교향곡을 연주하는 게 일반적인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구성인데 이런 구성을 만든 사람이 멘델스존입니다. 지휘봉이라는 도구도 멘델스존이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100년이나 잊혀졌던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에서 한 번 연주되었던 마태순환곡을 1829년에 발굴해서 다시 이 음악을 작곡한 인물도 멘델스존입니다. 지휘자로서도 멘델스존은 주로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의 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휘자, 작곡가, 교육자로서 모두 당대에서 환영받으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멘델스존의 이른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1847년에 누나인 파니가 사망을 하고 이것 때문에 뇌졸중을 일으켜서 쓰러졌는데, 이렇게 쓰러지기까지 했으면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가 결국 1847년 11월에 38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멘델스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결하고 순수한 음악, 화려하지 않고 뭔가 영혼의 어떤 소박함을 보여주는 듯한 음악이 멘델스존 음악의 특징입니다. 멘델스존은 과장된 표현, 과장된 편성을 싫어했어요. 이런 점에서 과장된 표현, 과장된 편성의 대명사가 환상교향곡을 작곡한 베를리오즈였는데, 이 프랑스의 베를리오즈와 멘델스존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베를리오즈는 멘델스존은 죽은 작곡가만 좋아한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약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슈베르트보다 오히려 더 고전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또 멘델스존은 서정성과 순수함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작곡가이고, 기법은 고전적이지만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음악을 창조해내는 그런 서정적인 작곡가였습니다. 이것이 멘델스존 음악의 특징이자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음악의 내용을 보면 멘델스존은 고전보다는 낭만주의 작곡가로 분류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종 TV 지식 채널 세종 TV